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녁 시, 주말에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네, 여러분들. 되게 이상하죠? 난 되게 이상한 게, 이제, 건국 이래로 공식적으로는 최장이라 그러죠. 예, 공식적으로는 최장 휴일이라 그럽니다. 사실상 주 5일째잖아요. 주 5일째이기 때문에 워낙 오늘부터가 공식으로 들어가죠. 저는 뭐 오늘 일단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은 최장 공식적으로 10일입니다. 10일.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샌드위치로 뭐 하루 이렇게 해서 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임시공휴일까지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최장 10일. 우리 건국 역사상 최고로 긴 그 공식적인 연휴 기간이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뭐 해야 될지 막 좀 그러시죠. 뭐 이거 3일, 4일, 5일까지는 어떻게 있어 봤는데 10일 이렇게까지 길게 공식적으로 쉬어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 뭘 해야 되지 막 이러신 분, 뭐 여행객 잡으신 분들이야 뭐 솔직히 그거 하는데 여행객 아니고 그냥 집에서 뭐냐 이렇게 있어야지 하시는 분들은 이 10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아마 길 것 같아요. 근데 또 문제는 있죠. 이렇게 길면은 이제 적응돼서 좀, 이제 이 생활에 나름대로 적응되면은 이제 연휴가 끝나요. 그래가지고 아마 또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연휴 시작할 때 이때 마음이 굉장히, 뭔가 막 되게 보너스 받고 막 보물단지 하나 얻은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받으시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루하루 가다가 마지막 하루 남고 막 이러면 왠지 다 도둑 맞은 것 같고 다시 연휴 첫날로 가고 싶고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저는 항상 그런 걸 많이 느껴서 그래요. 여러분들 하여튼 연휴 즐기십시오. 연휴 즐기시면서요. 뭐 주식에 대해서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혹시라도 이제 앞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 제가 뭐 오늘 오늘 제가 방송 중에도 좀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 뭐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으니까요. 특히 이럴 때는 여러분들 뭐 어디 여행도 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화가 연결이 딴 때보다 엄청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럴 때 해가지고 저한테 힌트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 저희도 연휴 기간이라서 한 주 결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또 방송하려면 다다음 주나 제가 여러분들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지금 추석 이벤트로 온누리 상품권 알고 계시죠? 온누리 상품권 6분한테 드리고 있어요. 6분한테 온누리 상품권 이거 안 그래도 지금 재래시장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저번 주에 어떤 분 되셨나요? 7820님, 1849님, 5528님, 4326님, 8311님, 2098님 6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6분 뽑아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요. 무료 문자 지금부터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계속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죠. 자막이. 제가 다음 주 토요일 10월 7일은 저희가 결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지금 하셔가지고 저하고 많은 이야기 나누자고요.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02) 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 됐는지 한번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평내동의 정성철이라고 합니다. 정성철님? 예. 연세가? 50대 초반이요. 주식 경력은요? 그냥 뭐 경력이라고 할 거는 없고요. 저는 몇 년 됩니다. 예. 그래요. 우리 성철님 요번에 열흘이에요. 그죠? 네네. 진짜 건국 이래로 최고로 길잖아. 예. 요번에 어떻게 좀 연휴 어떤 계획 세우신 거 있나요 혹시? 없습니다. 없습니까? 집에 있으시죠? 예. 근데 집에 있으시려면 이 열흘이 생각보다 되게 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많이 길죠. 예, 이게 하루 이틀 3일이면은 그래도 우리가 적응이 좀 돼 있는데 이게 열흘이면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라서 그죠? 네, 너무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주식 이상으로 이 연휴 동안에 어떻게 시간 배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아마 또 골치 아프실 거예요. 그래요. 예. 우리 성철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해마로 푸드 서비스. 아, 해마로 푸드 서비스를 갖고 계세요? 야, 예, 예. 이 주식은 잘 안 알려주신 주식인데 일반들한테. 예. 매수가 예, 얼마요? 2,300원에 20%. 예. C큐브. C큐브요, C큐브요. C요. C요. 쌍시오. 예. 아, 화나신 거 아니죠? C 물어본다. 예. C큐브. 매수가 얼마? 11,000원에 20%. 20%요? 10%요? 예. 20%. 예. 또요? SK케미칼 네. 69,000원에 15%. 네. 네오이즈 예. 18,000원에 15%. 15%요. 네. 헤로마 푸드 서비스를 갖고 계세요? 네네. 헤로마 푸드 서비스. 이 주식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주식인데. 해마로. 예, 해마로 예. 푸드 서비스. 야, 잘 됐다.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알려진 주식이 있으면은, 오히려 이걸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게 저는 공부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다른 것들은 제가 뭐 이렇게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요. 일단은 해마로 푸드 서비스. 우리 아마 지금 시청자들은 거의 다 모르시는 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거 뭐 하는 회사예요? 이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예요? 치킨 먹는 거 있죠. 맘스 치킨. 이야, 되게 많이 하신다. 근데 이 회사 지금 예, 예. 2,300원 정도의 20%인데 2,300원. 지금 약간 예, 예. 빠져 있어요. 근데 예, 왜 사셨어요? 일단은 그걸 알아야지 제가 뭐 이야기를 하지. 예, 다른 거는 없고 그 맘스 치킨을 자주 가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거 좋아요. 그런 게 바로 자기 생활 속에서 예. 하는 그 피터 린치가 말하는 바로 그런 투자법이잖아요. 자기 생활에서 예.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자기가 본 거에서 해라. 좋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때요? 근데 한 군데만 간 게 아니라 좀 여러 군데 가봤는데 네. 의외로 손님이 많거든요. 의외로? 예예. 그 다른 그 L사나 M사 이런 네. 데보다도 맛도 더 괜찮은 것 같고 손님도 그런 데로 많이 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방송에서 누가 해마로를 얘기를 해갖고 한번 관심 있게 봤었어요. 네네네. 그리고서는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갖고 샀는데 예예. 주가는 안 가죠? 예예. 안 가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빠져버리네요. 맞아요. 그럼 그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겠죠.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저하고 찾고 이야기하면 이제 되겠죠. 예, 예. 그죠? 예예. 그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냥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다 해주셨어요.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그냥 프랜차이즈 회사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해마로 푸드 서비스라는 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맘스 치킨인가요? 예예. 예, 맘스터치인가요? 맘스치킨인가요? 맘스터치요. 예, 맘스터치인가요? 맘스터치요. 맞아요. 예. 그 맘스터치인가 하는 데가 역의 대표 프랜차이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길거리 가다 보면 맘스터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주력이 맞아요. 지금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치킨하고? 예예. 햄버거. 예, 맞아요. 치킨하고 여기가 수제버거로 유명해요. 저도 여기 거 한번 먹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먹어본 적 있는데 근데 여기가 사람이 은근 많다 그러죠. 맞아요. 여기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가맹점을 늘려가는 거죠. 가맹점을 여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려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 해마로 푸드 서비스라는 회사를 우연히 그때 한번 보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이 가맹점을 늘려가는 속도가 굉장한 속도로 늘려가요. 특히 이 회사가 몇 년 동안 가맹점을 늘린 것보다 최근 1, 2년 동안에 가맹점을 늘린 게 훨씬 가맹점을 많이 늘렸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과거의 가맹점을 늘리는 것보다 요 최근 1, 2년 가맹점을 늘렸다는 건 프랜차이즈라는 게 뭐 굉장히 이슈화도 됐지만 굉장히 뭐 프랜차이즈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목에 찬 산업이다, 목에 찬 업종이다라고 얘기한 상황에서 여기는 이 가맹점 수를 확 늘렸어요. 그럼 이거 굉장한 뭔가가 있겠죠. 그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손님이 많고 했어요. 근데 손님이 왜 많을까? 맛있다는 거는 뭐, 저도 수제버거 먹어보고 했는데 괜찮아요. 저 뭐 개인적인 이건 주관이지만 맛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만으로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늘어났을까요?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찾았을까? 글쎄요. 가장 중요한 건 전 그거 같아요. 혹시 맘스치킨에 이 맘스터치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치킨하고 뭐 이런 거 먹어보셨을 때 그렇게 막 되게 비싸다는 거 느끼셨어요? 아니요. 맞아요. 저도 예, 중저가. 저도 수제버거 먹으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여기 의외로 싸다 라는 걸 느꼈었어요. 의외로 싸다. 우리는 흔히 그런 거를 가성비라 그러죠. 그죠? 요즘 특히나 치킨이라든지 이 수제버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때요? 뭐 우리가 마음 먹고 가서 뭐 정장 차림 가서 이렇게 외식해요? 아니면 젊은 친구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그냥 뭐 가다 배고프거나 뭐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사 먹어요? 어때요? 후자죠. 후자죠? 맞아요. 예. 그러려면 그 친구들한테는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싼 게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아주 비싼 대신 품질이 좋은 게 좋은 게 더 중요해요. 싼 게 더 중요하죠. 맞아요. 싼데 어느 정도 먹을 만하면 어떻겠어요? 그게 더 낫죠. 실은 여기는 그게 먹힌 회사예요. 제가 봤을 때 가성비를 제대로 프랜차이즈에 이용한 회사, 이런 회사를 뽑아라 그러면 저는 맘스터치를 뽑고 싶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최근 1, 2년 동안에 다른 데들은 가맹점 수를 그렇게 쉽게 늘리는 게 쉽지 않았을 때 이 회사는 가맹점 수를 그렇게 쉽게 그래도 늘려간 이유가 이 가성비. 그러면서도 품질은 너무 속된 말로 막 개차반도 아니고 괜찮아 어느 정도. 그러면 사람들은 특히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그런 데 가서 자꾸 먹게 되면 어때요? 꼭 가맹점 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실은 이 회사 제가 이 회사 한번 실적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이 해마로 푸드 서비스의 실적 보면요. 매 분기 한 500억에서 600억 사이의 매출을 일으키는데요. 이 회사 영업이익 보면요. 3, 40억대 오피 마진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3, 40억대로 굉장히 탄탄하게 나와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야, 프랜차이즈라는 게 이게 뭐 대단한 거야?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재무제표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적자를 안 내면서 꾸준하게 계속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프랜차이즈 이런 쪽에서는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생산이나 뭐 이런 쪽이다. 이러면 또 문제가 틀려요. 그런데 프랜차이즈로 하는 데서 이 정도의 오피 마진을 내면서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다는 건요. 이 회사 되게 튼튼한 회사 맞아요. 이 회사 매력적인 회사 맞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죠. 그거 알고 계세요? 예, 예. 예. 그러면서 지금 이 오너가 그때 이 오너 사진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저도 그때 기사에 작년인가 언제 났는데 굉장히 자유로운 복장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정장이나 막 CEO라고 막 이렇게 그러지 않고 그러면서 워낙 이런 쪽이지만 굉장히 자유로운 좀 어떤 사고나 좀 발상을 갖고 계시네.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예상대로라면 되게 공격적으로 나가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해마로 푸드 서비스가.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무슨 세제 회사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거에 의한 성공은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일단은 프랜차이즈로 안주하지 않고 프랜차이즈에서 자기네와 관련된 거를 적당하게 잘 지금 운영해 나가는다는 건 좋아요. 그런데 솔직히 그것만으로도 너무 큰 점수를 주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참 제가 이거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프랜차이즈 중에 너무 막 이렇게 사업을 확대를 하다가 안 좋은 결과를 맞은 데들도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몇 군데 있죠.
예, 얼마 전에 그 회사 CEO가 자살을 하셨죠. 예, 그 좀 아실 거예요. 어떤 회사인지. 예, 그 유명한 예, 그 카페 하고 예, 네. 블랙 하는 예, 그 회사만큼 우리나라 그 회사가요. 워낙은 맨 처음에 그 처음에 그 카페 하고 이거 할 때 북가로 블랙 이런 거 막 출점하고 이럴 때 야, 굉장히 성공했구나. 야, 이거 굉장히 공격적으로 야, 그래 프랜차이즈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라고 맨 처음에는 그랬던 언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 확대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회사의 내실이고 이런 게 부실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랜차이즈라는 게 안주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라는 건 아다시피 안주하면 도태되기 딱 쉽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의 키를 자꾸 찾아나가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회사 같이 이게 너무 성장으로만 아니면 이거 새로운 이런 쪽으로만 하다 보면 이 내실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다 보면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 회사가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실은 프랜차이즈 회사가 탄탄한 거는 괜찮은데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저도 이 해마로를 인정하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성장을 조금씩 찾아나가긴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어떤 식으로 진짜 성장이 돼갈지 이거는 솔직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습은 해마로의 모습은 아주 훌륭한 모습이었어요.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 해마로가 계속 어떤 성장의 열쇠를 적당하게 잘 찾아나갈지 그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사는 결국 음식료예요? 무슨 뭐 반도체예요? 무슨 뭐 이 통신이에요? 뭐예요? 음식이요. 음식료 내수죠. 근데 내수에 이제 시장이 관심을 점점 가질 수 이제 있는 상황은 됐지만 지금 사람들이 소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실은 지금 이 외식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산업 중에 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외식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자기 주머니가 가벼워졌다고 느낄 때 줄이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먹는 거죠. 먹는 거요. 먹는 건데 먹는 거에서 우리의 필요한 식이 아니라요. 제일 먼저 줄이는 거를 조사해 봤더니 문화비하고 외식비들이에요. 그거 아세요? 예. 여러분들은 막 야, 옷 같은 거 안 사야지 않을까 이러잖아요. 근데 죄송한데요. 옷 같은 것들은요. 이거보다 후순위였어요. 그리고 문화비하고 외식비가요. 사람들이 약간만 자기 주머니가 얇아졌다라고 느낄 때 제일 먼저 줄이는 첫 번째, 두 번째가 문화비와 외식비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프랜차이즈라는 건 뭐에 해당해요? 외식비에 해당하죠? 예. 바로 주가가 지금 못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외식비라는 거는 언제든지 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 사람들이 지금 내가 내 주머니가 좀 두둑해지고 있어. 이거를 지금 아직 죄송한데 우리 서민들이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해마로 푸드 서비스의 주가가 치고 나가기에는 아직 퀘스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장의 키포인트가 지금 찾아 나가고는 있지만 그게 진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퀘스천 하나 또 하나 퀘스천 둘 아직 우리 주머니가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한 걸 못 느낀다. 그렇게 따지니까 외식비 아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다 보니까 주가가 어때요? 별 볼 일이 없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해마로 푸드 서비스 죄송한데 여기서 조금만 더 반등해서 무슨 뭐 2,100원, 200원, 300원 요 사이에 오면요. 요거는 그냥 현금화를 해서 일단은 다른 업종을 보시는 게 아직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뭐 되게 위험하다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의 횡보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퀘스천 마크가 몇 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퀘스천 마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틀리다. 이해가 되셨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일단 현금화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SK케미칼은 이게 69,000원인데 이거는 왜 혹시 사셨어요? 사실은 이제 그때 그 독감 백신 얘기가 살짝 있어갖고. 그래요? 예, 예. 독감 백신은 녹십자, 한미약품, 요 SK케미칼 세 회사가
독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한번 가져가 보고 싶다. 예, 예. 그래요. 근데 녹십자도 워낙 녹십자가 백신으로는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SK케미칼이 녹십자보다 매력이 있을까요? 근데 그 제조 방법이 틀리다고. 제조 방법이 하느님. 틀린데 굳이 이게 매력이 있어요? 아니, 사람 몸에 더 맞을 수도 있고. 사람 몸에 하니까. 더 맞을 수도 예, 예. 있고. 예, 예. 그래요. 그럼 제가 백신으로 풀어드릴게요. 예. SK케미칼은 이번에 12월 달에 분할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12월 되면은 얘가 거래 정지가 들어가요. 그건 알고 사신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1월 초에 그 분할돼가지고 예, 분할 나옵니다. 상자. 예. 근데 지금 백신을 얘기하셨어요. 이 회사가 지금 사실상 독감 4가 백신에서 세포 배양으로는 물론 다른 회사도 만들어낸 있지만 상업화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이 회사가 이거예요. 알고 계시죠? SK케미칼이. 최초고 예, 예. 4가 백신, 독감 백신. 저도 솔직히 작년에 이 회사의 4가 백신을 맞았어요. 독감 백신을.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올해도 이 SK케미칼의 4가 백신을 맞을 예정이에요. 근데 왜 굳이 녹십자가 워낙 독감 백신이 유명했는데 왜 굳이 저는 안 맞고 싶냐? 이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유정란 배양이에요. 예, 먼저 얘기. 근데 물론 뭐 요번에 회사에서 그 계란하고는 상관이 없다. 따로 아주 저걸 하고 있다.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지만 요번에 계란 문제 지금 심각했죠. 살충제 계란. 예, 예. 아니라 그랬는데 막 난리도 아니게 지금 여기저기서 막 계속 뭐 다 터졌죠. 물론 여기 계란 방식은 유정란은 그런 게 아니고 뭐 먹는 방식 그런 먹이를 안 주고 뭐 하고 하지만 일단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민심이라는 게 웃기잖아요. 솔직히 굳이 대안이 없으면 모르는데 대안이 있으면 그쪽 그냥 약간이라도 좀 느낌이 좀 찝찝하면 굳이 그걸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죠. 그러니까 전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맞아요. 그 유정란 그 배양 방식의 계란들은 요번에 살충제 계란하고 상관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만약에 그거밖에 없다면 저는 그거를 막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거하고 아닌 계란하고 영 상관없는 세포 배양 방식이 있는데 그걸 선택하는 건 자기 자유 아닌가요? 자유죠. 근데 굳이 유정란 배양 아니야. 그래 알겠어.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좀 찝찝해. 싫어. 그래서 난 세포 배양 맞을래. 제가 너무 무리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보통 보통 그렇잖아요. 대안이 없을 때는 그걸 하지만 굳이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대안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요즘 그 MB 정권에 그거 해가지고 자꾸 나오는 광우병 지금 사건 나오잖아요. 그걸로 뭐 블랙리스트 했다 문학에 그죠? 그런데 그때 예를 들어서 미국산 소고기 안전하다 계속 얘기를 해도 만약에 미국산 소고기가 좀 뭐 전혀 이거는 상관없는 소고기다. 광우병하고 그래도 만약에 미국산 소고기하고 한우가 있으면은 미국산 소고기 먹어요? 한우 먹어요? 한우 먹죠. 왜 한우 먹을까? 전혀 상관이 없대는데? 그래도 찝찝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솔직히 안 그래요? 그럼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맞아요. 여기 그거 살충제하고 절대 상관없는 유정란 배양 방식일 거예요. 녹십자께. 그렇지만 왠지 뭐 그래도 그렇잖아. 물론 괜찮겠지만 그래도 대안이 있으면 난 대안 가서 맞겠어. 그게 사람의 심리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특히나 제가 SK케미칼의 그 백신 쪽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걸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4가 백신 같은 경우에 여기는 워낙 독감 백신은 재고가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작년에 혹시 SK케미칼의 독감 4가 백신 완판된다는 기사 보신 적 있나요? 예, 봤습니다. 재고가 없이 완판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그렇게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은 제가 봤을 때 이게 더 인기가 있으면 있지 작년보다 인기가 없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올 가을 어때요? 지금 올 가을 작년 가을보다 빨리 추워졌어요? 덜 추워졌어요? 늦게 추워졌어요? 빨리 추워진 것 같아요. 빨리 추워지고 있거든요. 빨리 추워졌죠? 그렇게 되면 올 겨울이 작년 겨울보다 작년 겨울은 오히려 따뜻한 편이었어요. 근데 올 겨울은 작년 겨울보다 훨씬 추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독감 백신에 대한 영향이 더 어떠겠어요? 관심을 받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분할 받을 만한 회사냐 아니냐라고 따졌을 때 분할 받을 만한 회사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홀딩하고 가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 잘 선택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큐브 같은 경우에
지금 11,000원인데요. 이거 C큐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는 모습은 나오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11,000원까지는 기다리지 마시고요. 일단 잘못 산 거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상승력이 그렇게 강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한 9,000원 근방까지만 반등하면 얘는 현금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9,000원이요. 아시겠죠? 그리고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도 요거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매력이 그렇게 없는 회사예요. 제가 방송 때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18,000원인데요. 이 종목 같은 거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매력이 있는 종목을 기다리는 거 없는 종목을 기다리는 건 좀 틀려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매력이 그다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도 한 3,000원 정도까지만 반등하면은 요것도 현금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요. 내정 상담해드렸고요. 어떻게 잘 참고되셨죠?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추석 연휴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한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방송이 저희가 결방이잖아요. 저희가 다음 주에 결방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저번 주죠.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번에 시장이 좀 연휴 앞두고 시장이 좀 틀릴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에. 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방송에서는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번 주와 저번 주에 거의 모든 방송들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상 최대로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현금화 때문에 주식시장이 흔들릴 거다. 많이.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다른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연휴 전을 냅두고 오히려 주식을 팔고 그 다음 연휴 직전에 오히려 주식을 사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주식시장이 아마도 틀려진 걸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틀리면 욕 먹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주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을 다른 사람이 지배하도록 하지 말아라. 제가 그걸 항상 얘기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저는 저번 주와 저저번 주에 나와서 욕을 먹고 틀릴지언정 전 점쟁이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제 생각을 남이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전 제 생각을 그대로 얘기해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보시다시피 코스닥 기준으로 따지더라도 거래소도 마찬가지였고요. 오히려 연휴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연휴 전에 물량이 나오다가 연휴 직전에 오히려 사면서 끝났습니다. 며칠 동안. 물론 거래소를 보셔도 마찬가지 그림이 나올 겁니다. 거래소를 보더라도 보시면 연휴 전에 팔다가 연휴 들어가기 직전에 오히려 딴 때 같으면 연휴 직전에 물량들을 사정없이 내놨는데 요번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확히 틀린 모습이 나왔죠. 저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었어요. 저 몰라요. 제가 무슨 점쟁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시장을 분석해 보건데 시장이 만약에 바뀌었다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제 생각을 정리를 했고요. 그 생각을 저번 주, 저저번 주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틀릴 거 각오하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결국 여러분들 자기 생각이 자꾸 맞아 들어가고 자기가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흘러갈 거야 시장이 얘기하는 생각 전부 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 생각이에요? 대부분 매스컴에서 얘기해서 방송에서 모두 다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그 생각이 바로 지금 여러분 머릿속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뭔지 아세요? 항상 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틀리든 맞든 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려면 뭐예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차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려면 공부하시고 뭘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번에도 아마 여러분들은 그걸 대부분 안 하셨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요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필요성을 느끼시지 못하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추석 끝나고요. 앞으로 연말 시장, 내년 시장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신 시장과 틀리게 움직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 시장과 똑같은 시장으로만 그냥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백날 가도 계속 뒤쳐져가지고 후행하기만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하지 않으면 이제 진짜 어려운 시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서울 중랑구의 이종길이라고 합니다. 중랑구의 이동길님? 예, 예. 예, 연세가 50대 중반이에요. 주식 경력은? 5개월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5개월. 아이고, 얼마 안 되셨네? 네. 그래요. 우리 이 선생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우리 기술 투자 100%. 매수가 얼마요? 2,400원이요. 100%요? 예, 예. 저하고 면담이 필요하신 분이 맞구나. 주식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세요, 이 선생님? 그냥 어떻게 옆에서 지인이 하는 걸 보고 좀 괜찮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게 아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동길님을 위해서 저 추석 때 오히려 저 덕담하지 안 좋은 소리 하기 싫어요. 그런데 덕담을 해드릴게요. 동길님은 만약에 요번에 이거를 드시지 않고 깨지시는 게 동길님한테 훨씬 좋은 공부가 되실 겁니다. 네. 제가 실은 동길님 5개월밖에 안 되셨다는데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몇 번을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주식 시작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돈 번 분들한테 제가 해드리는 말이 뭔지 아세요? 축하드립니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건 아니겠죠. 저는 굉장히 심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맞아요. 얘기하냐면 그분한테 돈 벌었으니까 축하드릴게요가 아니라 다른 분은 다 축하드린다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죄송한데 그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축하의 길에 축하를 못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선생님은 저주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요. 아니 왜 돈 버는데 왜 저주의 길이에요? 예. 차라리 선생님은 이거를 돈을 안 버셨다면 오히려 축복의 길로 들어섰을 수도 있었는데 선생님은 이제 어마어마한 저주의 길에 들어서셨어요. 이래요. 왜냐? 개인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주식 시작하자마자 아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한방 뭐 그냥 뭐 급등주 어떻게 아니 뭐 아무렇게나 했는데 돈 번 분들 있죠. 그분들은요. 가장 안 좋은 길로 들어섰다 그래요. 제가. 왠지 아세요, 선생님?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해도요. 자기가 망하는 순간까지 웃기지 마. 주식은 한 방이야. 주식은 그냥 이런 주식 사서 먹는 거야. 이러고 마지막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그걸 안 바꾸세요. 왜? 자기가 처음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돈을 잠깐 벌어봤으니까. 100분 중에 99분이요. 제가 주식에서 20년이거든요. 제도권에서만. 100명 중에 개인 중에 99명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세요. 처음에 돈 버신 분들 중에. 예. 그래서 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번 분들 보면 제가 정말 그래요. 돈 많이 벌어서 좋아. 아니요. 전 아까도 얘기했죠. 저주의 길에 들어서셨네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저는 그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려요. 왜? 지금 마찬가지로 뭐냐면 오히려 이 선생님은 이걸로 돈을 깨져보시면 깨져보실수록 동길님 주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조금이라도 아실게 될 거예요. 지인이 말했다 뭐 했다? 우리 기술 투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에서 성공하신 분들 중에 급등주로 돈 벌어가지고 크게 성공했다는 사람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잘 몰라요. 전 한 그냥 번도 본 이게- 적이 없거든요. 저도 이거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지인이 하는 거 보고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이게 방송 보고 뭐 4차 산업이니 어쩌니 하고 하니까로 앞으로 그게 괜찮겠다.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이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전자 오락 게임 같이 하셨는데요. 주식은 전자 오락 게임이 절대 아니에요. 주식은요, 모든 거에 총 집대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외국의 유명한 뭐 워렌 버핏이니 뭐 이런 투자가들은요, 그 옆에 서포트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까지도 있다 그래요. 정치, 역사 이런 거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왜? 모든 거에 다 총체적으로 대해서 그 안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투자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꽃 중의 꽃을 투자라 그러잖아요. 이건 전자오락 게임이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사가지고 후다닥 올라가는 거 후다닥 먹고 후다닥. 그러면 아마 이런 걸로 해서 진짜 돈 많이 번 세계적인 투자가, 아니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한 투자가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우리나라에 그런 투자가 저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해서 큰 돈 번 사람이 없어요. 하다못해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요번에 대우증권을 먹은 미래에셋 때문에 박현주 회장 뮤추얼 펀드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했던 그분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급등주로 해서 돈 벌었나요? 저 그분 인터뷰 기사나 그분 뭐 그런 것들 읽어봤을 때 이런 급등주 이런 주식들 그냥 쉽게 말하면 묻지마 투자로 해서 나 돈 벌었다는 거 한 번도 그런 멘트조차 본 적이 없는데요. 하다못해 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는 그 해가지고 그 중국 펀드 했던 그 유명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강방천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급등주 묻지마 투자로 주식은 돈을 벌었다. 자기의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거는 죄송한데 우리 기술 투자라는 회사는요. 그냥 벤처 창투사인데요. 요번에 올라간 이유 뭔지 아시죠? 잘 몰라요. 아, 그것도 모르셨어요? 네. 가상화폐 있잖아요. 예, 그거 예. 거래서 뭐 요번에 자기네들이 뭐 웹해가지고 뭐 계약 맺어가지고 그 두나무인가 어딘가 뭐 거기 얘네가 지분 그것도 7%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나마 두나무의 주인도 아니고요. 7% 정도를 지분 투자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한 6,700원 하던 주가가 3,500원 단기에. 그러니까요. 이거는 죄송한데 전 이런 거는 주식 아니라고 봐요. 먹더라도. 4배, 5배, 6배 먹어도요. 이거는 주식이 아니라요. 이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이건 뭔지 아세요? 도박이. 부동산 투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러죠. 이게 주식 투기예요. 이게 주식 투기예요. 이게 주식 투기예요. 정말로. 이건 주식 투기지 이걸로 돈 벌었다. 투기로 돈 벌 수도 있어요. 맞아요. 돈 벌 수도 있어요. 근데 투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건 언제든지 잘못돼요. 그래서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제가 코멘트 아예 안 해버릴게요. 이건 정말 죄송한데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건 코멘트할 가치도 없는 주식이에요. 예, 이건 코멘트할 가치도 없는 주식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그냥 투기이기 때문에 누가 투기를 분석합니까? 투기는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죄송한데 선생님 제가 상담할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오로지 한마디. 이 주식은 그냥 다 파십시오. 먹든 깨지든. 지금이라도 다 파십시오. 그리고 주식을 다시 접근하십시오. 제가 우리 이 선생님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답니다. 이 주식은 이거는 먹어도 축복이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주의 시작이라고. 특히 5개월 된 분이 이걸 드세요? 이건 저주의 시작이에요. 절대 이렇게 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동길님 앞으로 절대 주식 투자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죄송한데 그냥 현금하십시오. 이거는 가치를 따질 회사도 아니에요. 가치를 따질 만큼의 뭐도 없어요.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싶어도 이건 뭐 없어요. 그냥 창투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씨앗 뿌려놨다가 한번 잘 되면 그 회사가 잘 되면 쭉 하고 올라가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얘네가 씨 뿌린 게 몇 개인지도 몰라. 그걸 가지고 투자한다? 이거는 아니야. 죄송한데. 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능력이 좀 모자라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꼭 다른 길로 들어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여튼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투자 모습으로 전화 꼭 주셔가지고요. 저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반장의 주식이나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받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전화 빨리 많이 주세요. 아시겠죠? 좋아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여보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어디 산 누구시냐고? 아, 대전에 이진영이라고 해요. 예, 이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선생님. 연세는 70이요. 주식 경력은? 예. 주식 경력은 안 가르치죠. 그래요. 일단 종목. 전화 상태가 별로니까 종목 어떤 거 갖고 계세요? 예? 종목 어떤 거 갖고 계세요? 이지엘패요. 이지 웰페어요. 매수가 얼마요? 매수가 8,000원. 비중은요? 20%. 예. 예. 한 종목이에요? 아니, 저기, STS 중공업 매수가 9,500원, 비중 20%. 20%요? 예. 예. 또요? 카카오 매수가 12,000원, 비중 30%. 그래요.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선생님?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니, 이지엘 페어, 그게 너무 산지로 계속 내려가지고 앞으로 전망이요. 전망이요? 예. 그래요. 이지엘페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지엘페어 몇 개월 전에 한번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이지엘페어가. 난 못 들었어요. 예. 이 이지엘페어가 혹시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복지사업 그런 정도만 알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상담했는데 못 보셨구나. 맞아요. 이 회사 그냥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복지카드니 이런 거 주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쓸 수 있게 이 복지카드 이런 거 이렇게 어디 가서 쓸 수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막 이렇게 구축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 해주는 회사예요. 우리나라의 1위 회사예요. 그런데 이 이지웰페어라는 회사 자체가 이 복지 뭐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수익이 많이 남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예. 이지웰페어에 한번 이 매출하고 이런 걸 보겠는데요. 보시면 이 회사 수익이 거의 얼마 안 남아요. 막 영업 적자 났다가 흑자 한번 났다가 또 적자 났다가 쉽게 말하면 뭐 이게 복지 서비스 해가지고 거기서 뭐 쉽게 말하면 좀 얼마 띄워먹게 하는 건데 그게 뭐 얼마나 띄워먹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회사의 업황 자체는 그렇게 뭐 엄청나게 좋고 이런 회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수익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날 구조도 아니고 그리고 이건 얼마든지 다른 데서 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뭐 진입장벽이 되게 높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회사가 그나마 이 회사를 좀 좋게 사람들이 요즘 봤던 이유는 그거거든요. 중국의 그 비아드라는 전기차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여기가 제주도에 갖고 들어왔어요. 그 판매권, 우리나라에서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 때문에 이 회사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관심을 올 상반기에 잠깐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그래서 잠깐 관심을 가진 적이 있다가 다시 주가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회사 자체가 그렇게까지 무슨 뭐 엄청난 뭐가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지금 사업적으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비아드 이런 데하고 글로벌 유통을 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회사가 성장하는 거를 뭐 기대하고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이 회사는 매력이 전혀 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실은 이 회사를 사신 건 제가 봤을 때 별로 그다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제 방송을 보셨으면 아마 안 사셨을 것 같은데 그때 못 보셔가지고 이걸 사셔가지고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려있는 거 8,000원 정도인데 죄송한데 이거는 그냥 조금만 이번에 반등하면
이거는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현금화를. 예. 그냥 예. 한 6천, 한 7,000원 금방, 6,500원에서 7,000원 금방까지만 반등을 해 주면은 예. 그럼 이거는 현금화를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STX 중공업은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현재 매력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죄송한데 이것도 그냥 현금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현금화해서 그냥 딴 쪽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 그나마 제일 잘 사신 게 카카오인데요. 카카오 매수가 얼마라 그랬죠? 예? 예, 12,000원이요. 12,000원, 12만 원이겠죠? 아, 12만, 예. 예, 그래서 지금 수익이 좀 나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요번에 카카오 뱅크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잘 됐잖아요. 그죠? 근데 카카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한계점이 뭐냐? 카카오는 외국에 거의 나간 사례가 없어요. 카카오의 가장 큰 약점을 뽑아라 그러면은 카카오는 국내 내국인, 쉽게 말하면 우리 그 5천만 한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를 하고 있지 해외를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거는 분명한 카카오의 약점입니다. 오히려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선 약하지만 얘네들은 해외,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를 하고 자꾸 해외를 뚫으려고 하고 있고 더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거라면 카카오는 분명히 자기네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카카오는 5천만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거의 다지 여기는 해외를 제대로 뚫은 게 없습니다. 이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씨를 뿌려놓은 게 있어요. 뭐 카카오라 택시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수익화가 좀씩 되면은 주가는 오를 겁니다 했는데 보시면 그게 수익화가 되면서 주가는 올랐어요. 그럼 여기서 주가가 계속 더 빵빵 치고 나갈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계속 이거는 치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왜? 카카오라는 건 5천만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지 해외를 상대로 장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얘네의 수익성을 어디까지로 인정해줘야 될까? 이거는 분명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거는 카카오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이거를 뚫어내지 못한다면 카카오의 주가가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거는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카카오는 씨를 뿌리고 뭐하고 해서 수익성을 전혀 못 내탔기 때문에 주가가 나빴어요. 그래서 저 그때 분명히 안 좋다고 봤어요. 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수익성으로 발현이 될 때 얘는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수익성이 발현이 되면서부터 올해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이제 주가가 계속 더 올라갈 때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카카오는 5천만 국민을 상대로 하는 장사 이외에 해외 장사가 되지 않을 때 과연 얘네의 수익성을 얼마까지로 쳐줘야 될지는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라는 이제 회사가 어디서 멈출지 그러면 일단 거기서는 수익을 한번 짜내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네이버가 안 갈 때 다음 카카오가 가고요. 네이버가 다시 움직이면 카카오는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시면서 하면은 아마 도움되실 겁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한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33-336-8288.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음 주 10월 7일 날 다음 주는 저희도 결방을 합니다. 그리고 14일 날 다시 여러분들 찾아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전화해 가지고 상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인도네시아에 사는 신기항입니다. 신 선생님. 네. 저번 주에 그 인도네시아라는 그 인도네시아 선생님이시구나. 예, 맞습니다. 그래. 저희 팀 쪽에서 아마 연락을 해드렸나봐요. 요번 주 연결해드리고 싶어서.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선생님은 인도네시아, 근데 제가 먼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저희 방송을 어떻게 보셨어요?
보세요? 유튜브로 아, 예, 라이브로 보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로 라이브로. 예. 아 저희 방송이 유튜브로 라이브로 나가나 보죠? 예,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야 그래요. 어떻게 인도네시아에서 유튜브로 보면은 그래도 야 그래도 한국 고국이니까 좀 반갑죠? 아, 예, 많이 반갑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저도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해외 교포분들도 봐주시고 유튜브로 감사해요. 아유 우리 신 선생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40입니다. 아 40. 인도네시아 네. 나간 지는 얼마 되셨어요? 지금 4년 되었습니다. 4년? 완전히 네. 이민? 아니면은 아닙니다. 지금 파견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아 그래요. 한국은 그럼 언제 완전하게 들어오세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들어갈지는. 혹시 안 들어오고 싶으신 거 아니야? 아니요, 가족이 있어서 아, 그래요? 들어와야죠. 예. 아 그러셨구나. 그래요. 네. 아이고 우리 선생님 그럼 이번 추석 때는 어떻게? 지금 왔습니다, 한국에. 아 지금, 한국 오셨어요? 예, 지금 서울역 가고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아니요, 저 혼자서 이제 가족 만나러 그러니까 가족 가고 만나러? 있습니다. 예, 예. 이야 좋으시겠다. 언제 돌아가세요? 예? 언제 돌아가세요 다시? 제가 10월 11일 날 아 들어갑니다. 야 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할 일 많으시겠다. 예, 그죠? 맞습니다. 야 예. 인도네시아 날씨가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지금은? 살만하고요. 한 31도에서 33도 사이에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괜찮은 날씨구나. 예, 좋습니다. 그러더라고 틀리구나 그래요. 우리 그래도 야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건 2년인데 그래요. 일단 먼저 신 선생님 어떤 주식이 궁금하셨어요? 예, 포스코 33만 원에 35% 있습니다. 33만 원에 몇 프로요? 35%. 35% 예. 네, 저희 회사입니다. 아 이거 하나예요? 아니요, 그리고 아 포스코 명문대학- 다니세요? 예, 지금 거기 가 있어요. 아 자기 사격으로. 회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예, 사랑합니다. 그다음요. 그리고 명문제약 네. 6,200원에 20%, 예. 이구산업 2,400원에 10%, 예. 예, 포스코 대우 21,400원에 5% 있습니다. 2만 1,000 얼마요? 1,400원. 21,400원 5%요? 네. 이야, 그래요. 우리 선생님, 제가 빨리 해드릴게요. 포스코. 예, 그래요. 포스코는 어차피 회사에서 국내로 들어와야 되니까 안 잘리고 네. 계시려면 팔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제가 그거 해드릴게요. 저희 회사 앞으로 이제 증권사 쪽에서 전망하는 걸 듣고 싶어요. 전망을. 회사를? 네. 국내에서 전망은 포스코를 나쁘지 않게 전망을 하는데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떡하나 좋은 얘기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아주 좋은 얘기까지는 좀 하기가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래요? 예. 참 이거 포스코라는 회사 자체가 저는 인정을 해요.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제공한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 네. 포스코의 역사는 되게 높이를 사고 있고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포스코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솔직히 저는 좀 퀘스천을 달고 있는 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1차 산업, 2차 산업을 하고 막 이럴 때는 3차 산업을 할 때는 뭐를 만드는 쪽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철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은 뭐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뭐 냉정하게 말씀하시겠지만 철 수요가 앞으로 계속 많이 늘어날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제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고부가가치 아주 고급 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급 철이 아니면 승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일본이 지금 아시다시피 뭐 신일본 제철이나 이런 일본 제철들이 고급강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나라 포스코가 지금 이거는 지금 냉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 포스코가 일본의 이런 철강 회사들하고 고급 철의 경쟁력이 어떤가요? 지금 이거 비밀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이 따라왔습니다. 아직 지금 많이 따라왔구나. 예, 네. 그래. 그리고 이제 일부 쪽에서는 좀 더 잘하는 것도 있고요. 일본에서는 뭐야? 다른 좀 몇 개 제품들은 일본보다 뛰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고급 철로 갔을 때 가장 큰 경쟁자가 일본인가요? 아니면 뭐 어딘가요? 아르셀미탈 이런 데인가요? 아, 일본입니다. 일본이에요.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 고급 철 싸움에서 어떤 싸움이 나느냐가 포스코의 또 주가를 전 결정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실은 포스코가 지금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동안 포스코의 주가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해도 너무 했었거든요. 뭐 예. 월봉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포스코의 주가가 그냥 거의 2007년부터 빠지기만 했었어요. 2015년까지. 네. 해도 너무 했거든. 지금 그거에 의한 반등이 올라온 거지 솔직히 포스코가 아직까지 완전히 좋아져서 올라오는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가격에서 이 정도 제가 항상 뼈무게 얘기하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포스코는 이 얼마 여기 이 30만 원 초중반대 이 가격까지가 실은 이 가격이 포스코가 빠지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 비이성적으로 많이 빠진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커버하는 수준의 반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부터 포스코가 40만 원, 50만 원까지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여기서 40만 원, 50만 원을 못 치고 나간다. 그러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얼마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만 원 초중반 여기까지는 포스코가 올라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만약에 상승을 멈춰준다 그러면 포스코는 좀 더 이제 주가 상승은 좀 더 뒤로 미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철강 가지고 또 시비 걸었잖아요, 그죠? 네. 그 포스코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한테 가장 시비 걸 게 철강이거든요. 철강. 그 다음 뭐예요? 뭐 자동차. 요런 쪽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임기 동안은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조금 고생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가 지금 고급 철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포스코 주가가 40만 원, 50만 원 올라올 거냐 말 거냐가 정해질 거기 때문에 만약에 40만 원, 50만 원대로 진짜 진입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포스코는 고급 철이 완전히 일본을 어느 정도 경쟁력을 많이 갖고 그런 포스코의 주가는 그때 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지 현재 분석으로는 포스코의 주가가 계속 치고 나간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냐라고 봐요. 그래서 포스코를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안 파시잖아요, 이거. 그죠? 예, 아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홀딩은 하시는데 일단은 네. 주가가 흔들림이 앞으로 있고 그럴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게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문제약은 지금 이동 주신 것 같으니까 제가 빨리 할게요. 명문제약은 6,200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이거 네. 손절 라인은 제가 5,000원 드릴게요. 5,000원이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만약에 5,000원이 예. 깨지지 않으면 한번 홀딩하고 계셔보세요. 왜냐면 이런 네. 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5,000원이 안 깨지면 홀딩하고 가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포스코 대우인데요. 포스코 대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야금야금 내려오고 있죠. 네. 솔직히 포스코 대우 같은 경우엔 연말로 갈수록 주가가 올라와야 되는 회사인데 지금 내려가고 네. 있다는 게 좀 안 좋은 신호긴 해요. 그래서 네.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추석 이후에 포스코 대우가 반등은 좀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반등이 약하면서 흐른다. 그렇게 네. 하신다면 일단 한 번 정도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 만약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한다 그러면 약간 더 홀딩을 하고 가보시는데 지금 네. 이제부터 추석 연휴 이제 끝나고 나서부터 이 연말까지의 구간이 포스코 대우한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 구간에 따라서 내년의 주가도 정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석 끝나고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셔서 연말까지의 주가 흐름을 좀 잘 보시면서 만약에 별 볼 일 없이 흐지부지 한다 그러면 매도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반등을 좀 해줘서 그 반등 한 가격에서 그래도 좀 버틴다. 그러면 홀딩하고 한번 내년을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구산업입니다.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 2,400원의 비중 10% 정도 되신데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래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많지가 않은 회사예요. 뭐 2,000원대 주식이.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주가가 변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모습은 그렇게 아주 좋거나 뭐 아주 나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에요. 기관도 별로 그다지 안 갖고 있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은 결국 뭐를 보냐면 개인들은 결국은 차트를 많이 보시게 돼요. 개인들은. 그러다 보면 이거는 1,800원 정도가 깨지면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8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만약에 1,800원이 깨지 않으시면 홀딩을 하시고요. 1,800원이 깨지면 이거는 손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이동주 기관 같은 거 같아서 제가 좀 빨리빨리 했어요. 그래요. 아닙니다. 하여튼 소액입니다. 한국 오랜만에 오셨나요? 몇 개월 만에 오신 거예요? 제가 4개월 만에 왔습니다. 아, 그래도 빨리 오셨네, 다시 또. 네. 그래요. 하여튼 추석 연휴 가족들하고요. 오랜만에 회포 네. 많이 푸시고, 친척들하고 회포 푸시고 또 인도네시아 돌아가셔서 열심히 우리나라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전해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2, 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전화해가지고 여러분들 뽑으시면 저희 지금 오늘의 상품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그거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부터 지금 많이들 특히나 뭐 공항은 그저께부터 지금 난리가 아닌데 오늘도 아마 엄청나게 지방으로들 가시는 분들, 여행지로 가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죠? 예, 그런데 하여튼 몸 건강히들 다녀오시고 그리고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 추석 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석 전에 물량들이 막 현금화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시장이 끝났으면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조마조마하게 지나가실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 중에는 그래도 거의 제일 괜찮은 시나리오로 지금 시장이 마감을 해 주었어요. 어저께 특히 그저께하고 어저께가 특히나 그저께가 포인트였어요. 근데 그저께가 승부수 주식으로 바둑으로 따지면 승부처였거든요. 근데 그저께 승부처를 시장이 잘 이겨냈기 때문에 어저께 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끝났는데 아마 이런 시장은 긴 연휴 전에는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직전에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끝난 시장은 없습니다. 물론 거래소 같은 경우에야 당연히 뭐 윈도우 드레싱도 있었습니다. 윈도우 드레싱 없었다고는 말 못하는데요. 윈도우 드레싱도 일부 있었지만 이 코스닥이라든지 이쪽은 윈도우 드레싱이 굳이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모습을 보인 걸 보면은 시장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어쩌면 괜찮은 그리고 시장의 방향은 이제 큰 바람이 바뀌기 시작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바람을 잘 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여기 대전에 사는 이현수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 선생님, 연세가? 예, 50대 중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예, 한 3년 됐습니다. 그래요. 이 선생님 어떤 주식 갖고 계신가요? 파라다이스 매수가 얼마요? 17,000원에 50%. 그래요? 예. 한 종목 코너로 들어오셨나요? 예, 파라다이스 17,000원 50%. 글쎄요, 50%씩. 파라다이스를 17,000원에 50%씩 살 이유가 있어요? 전 그 이유가 혹시 뭔가요? 추가 매수하다 보니까. 지금 추가 늘어났습니다, 매수하시다 보니까. 비중이. 예.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추가 매수를 하세요? 지난번 영종도 카지노 개업이니 이런 호재돼 갖고서 많이 올라가서 그때 더 올라갈까 하고 그때 샀는데 예. 그 후로 이제 사드 관련돼 갖고서 이제 계속 빠져가지고서 예. 또 한 번 더 샀는데 사고서 이제 더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중이 커져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사드 아직 해결도 안 되고 있는데 사드 문제가 그래서 이거는 더 빠지면 한 번 더 추가 매수했다가 조금씩 반등하면 다 그냥 팔고 나와야 되는지 좀 중기적으로 갖고 와도 괜찮은 건지. 길게 가지고 가는 거 저는 반대요. 예. 저는 솔직히 파라다이스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 앞으로 과연 언제 빛을 볼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이거 사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좋아지는 관계가 나오고 하면 이거는 주가가 아마 오를 거예요. 오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크게 오른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때를 이용해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물론 중국이 사드 문제 이후에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회복은 되겠죠, 그죠? 시간을 두면. 네. 근데 과연 재작년 3년, 4년, 5년 전에 막 한국 하면 그냥 무조건 막 하는 그런 시대가 다시 올까라는 건 저는 솔직히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되는 게 대체품이 없을 때는 대체품을 오로지 거기를 제품밖에 못 써요. 근데 만약에 대체품이 제가 아까 뭐 독감 백신도 얘기했지만 대체품이 있을 때는 굳이 꼭 그 회사 거만을 쓰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가 되세요? 네. 3년, 4년, 5년 전에 중국은 우리나라 한류가 들어가서 뭐 한류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가 들어가면은 그거를 자기네가 대처할 수가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네 쇼 프로그램도 없었고요. 자기네 가수들도 없었고요. 자기네 못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류가 들어갔을 때는 그 당시에는 한류가 독과점이었어요. 중국한테.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은 인력들, 하다못해 게임 뭐 이런 거 컨텐츠 이런 거 다 지금 많이 인력들을 빼가가지고 이제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이제는 3년, 4년, 5년 전에 우리나라가 한류가 중국에서 성공했을 때 같은 지금 그런 백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띵화 하면서 우리 한국 제품 계속 써줄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진짜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제 중국 사람들 우리하고 관계 회복돼도요. 옛날같이 그렇게 우리 제품 안 써줘요. 왜 써줍니까? 그 당시엔 우리나라 제품이 쉽게 말하면 독과점이었는데 이제 독과점이 아니에요. 이제 자국 내에서 그런 것들 비슷한 거 얼마든지 지금 만들어내는 수준이 됐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제품을 걔네가 써줄까요? 걔네가 자기네 자신 자국보다 우리나라를 더 사랑할까요? 여러분들 그건 죄송한 얘기지만 큰 착각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착각에서 빨리 깨십시오. 혹시 정치권에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착각에서 깨세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 자신을 사랑하죠. 어떻게 우리나라를 사랑해 줍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때는 우리나라 자기네가 대처할 게 없었으니까 우리나라 누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하면 한국 거 너무 좋아 뭐가 좋아 막 아이러브 하면서 사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은 사회로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중국 관련도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는 게 그겁니다. 전에는 중국 13억, 14억 인구만 팔면은 무조건 주가 쭉쭉 다 뽑았어요. 왜? 대처할 게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대중국 관련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좋아져도 여러분들이 과거의 생각 갖고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것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 근데 이제 아니거든. 마찬가지예요. 파라다이스를 제가 별로 안 좋게 보는 이유도 중국 관련해서 하면 좋아지겠죠. 조금 주가는 상승하겠죠. 그런데 중국 관련으로 이 파라다이스가 워낙은 일본 때문에 살던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그런데 일본 쪽이 기울면서 중국 걸 가지고 살아먹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제 중국이 옛날같이 그 4, 5년 전에 파라다이스가 막 주가 뽑을 때 제가 이거 지금 주봉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옛날 3, 4년 전에 이 주가를 뽑아준 게 중국을 팔아먹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중국을 못 팔아먹어요. 옛날같이. 이때 같은 시기가 안 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일본을 대체해서 중국을 팔아먹었어요. 쉽게 말하면 카지노 회사들이. 그럼 이제 중국을 대신해서 딴 걸 팔아먹어야 돼요. 근데 딴 데 어딜 팔까요, 그럼? 동남아? 동남아? 아시아에서 제일 도박 좋아하는 3개국이 중국, 한국, 일본인데? 그건 아시아에서 다 알려진 사실인데? 동남아가 과연 중국과 일본같이 카지노 빠진거 뭐 이런 거 좋아할까? 아닐걸요? 그러면 이 3개국인데 제일 이거 도박 이거 잘 좋아하는 나라가 3개국인데 근데 일본 이미 물갈이 다 됐죠. 그거 중국이 대체했었죠. 근데 이제 중국도 빠져나가서 이제 사드 좋아져도 과연 그때 옛날같이 이럴까? 그거 퀘스천이지. 그렇게 따진다면은 파라다이스라는 회사를 끌고 갈 만한 매력적이 있을까라는 건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물론 파라다이스 실이 그거 해가지고 그 파라다이스 실 때문에 굉장히 뭐 앞으로 이게 뭐
성장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전 솔직히 그것도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파라다이스 시티가 정말 내국인들한테 제대로 열리고 막 이러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뭐 가족 레저 같이 해가지고 그런 게 성공을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과연 그걸 얼마나 사용할까요? 저는 그것도 솔직히 되게 퀘스천 마크예요. 그리고 인천 그 송도에 했잖아요. 선생님 죄송한데 대전에 계시니까 그런데 인천 송도 그거 해가지고 송도 뭐 국제도시 했지만 진작 송도 국제도시로 해서 뭐 그렇게 세계적인 회사들이나 세계적인 그런 업체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이 우리나라 들어왔나요, 송도에?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요. 저도 송도에 강의하러 가끔 가거든요. 저번에도 송도 가서 했잖아요. 가면서 이렇게 보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송도 뭐 국제도시 하지만 송도 국제도시에 줄을 사는 그 하는 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건물이에요. 다. 뭐 그렇게 뭐 들어온 거 별로 없어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국제도시라고 하기에도 정말 죄송하지만 낯간지러운 수준이에요. 진짜 뭐 세계 국제도시들에 비하면. 결국 우리나라 무슨 신도시 하나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밖에 못 받아요. 전 송도 가면. 이게 우리가 좀 냉정하게 우리가 알 건 알자고요. 그래야지 진짜 하지.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 아직 넘어야 될 산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반등하면은 그냥 매도하고 선생님 나와주시고 최소한 손실 없으면 그냥 나오세요. 아시겠죠? 이거 끌고 갈 생각 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상담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좋은 추석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냥 바로 스피드 상담을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저희가 다음 주 10월 7일은 저희가 추석 연휴 기간이라서, 예, 하루 결방을 합니다. 그리고 7월 14일 날 다시 방송을 하니까요, 생방송을. 여러분들 7월 14일 날 생방송 한다고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7일은 결방이라고 생각을 딱 하고 계시고요. 예, 또 왜 안 나오나, 뭐 이 반장 잘렸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쉬시고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야, CJ CGV, 예, CJ CGV. 지금 CJ CGV는 어려운 구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솔직히 어려운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악화될 만한 요인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CJ CGV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상 그게 이슈화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분은 다행인 게 67,600원 싼 가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수익이 조금 나면 한 7만 원 초중반대 들어가면요. 갖고 계신 거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50%를요. 이분은 포인트가 50%를 25%로 그때 줄이세요. 그리고 25%를 조금 더 지켜보세요. 그리고 가져가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저항들이 이런 거 돌파하면은 예, 그때서 조금 더 또 물량 줄이고 이런 식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종목. 예, 기업은행이네요. 예, 오랜만에 하는데 기업은행 14,600원. 비중을 안 주셨네요. 일단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주가 모습은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갑자기 가기엔 어떨 것 같아요? 조금 무리가 따르겠죠.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 개별주가 아닌 이상 그렇게 쭉쭉 뽑기는 그렇잖아요. 근데 올라오고 조정받고 또 올라오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조정받고 얘는 결국 또 올라는 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이렇게 탄력을 개별 종목 같이 뽑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비중을 알면 좀 비중을 알려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럼 제가 비중에 대한 조절을 좀 했을 것 같아. 근데 비중에 대한 조절을 좀 해드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거 뭐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조정받고 다시 가긴 가야지만 시간도 좀 걸리면서 막 뭐 그렇게 많이 가거나 막 이런 식은 아닐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 참고하셔서 자기가 갖고 있는 비중이 많은지 적은지를 보시면서 예,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예, LG화학입니다. 예. LG화학인데 화학주. 예, LG화학. 나쁘지 않죠? 그래요. 제가 LG화학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시라고 얘기 드리고 있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렇게 쉽게 조정이 팍팍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걱정하는 건 딱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제가 어떤 조정을 걱정하나 하면요. 조정이 나오면 제가 걱정하는 조정은 바로 이 조정입니다. 요 조정. 여기 갭이 있죠. 30만 원 초반에.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제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30만 원 초반에 이 갭을 메꾸는 조정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언제 메꿀지 모르겠어요. 빨리 메꿀 수도 있고 천천히 메꿀 수도 있고. 근데 갭은 메꿔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보세요.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갭 메꿨잖아요. 이번에. 보시면 예. 여기 갭 있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갭 있었죠. 올라가다가 조정으로 요번에 딱 보세요. 메꿨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갭은 거의 메꿔요. 이상이 없는 이상 지수 같은 경우에선 99%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에선 95% 정도 메꿔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 갭을 메꿀 겁니다. 이 갭을 메꿀 건데 이 갭을 언제 메꿀지 저는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게 좀 후한은 후한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은 50%인데 39만 1,000원.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걱정된다면 비중은 좀 줄여놓고 예 계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루멘스입니다. 038, 069. 루멘스, 예. 038, 06. 일단 루멘스 같은 경우에 지금 예, 요번에 3,000, 4,000원 매수가인데요. 일단 루멘스는 요번에 이게 아주 거지 같은 모습이에요. 이번 달 모습이. 예, 이번 달 9월 달 모습이 아주 거지 같은 거예요. 얘는 9월 달 모습으로 이제 제대로 된 상승을 하기는